안녕하세요. 쉬운 기하 벡터 수능 길잡이 이민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강이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그 포물선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방정식, 그다음에 타원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방정식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타원을 좀 마무리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쌍곡선으로 해갖고 이제 2차 곡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물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있고 타원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포물선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준선 하나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 하나 떠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연결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계속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타원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두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들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리고 그건 뭐랑 똑같다? 바로 장축의 길이랑 동일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타원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안 했던 내용들 이제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 타원의 방정식에서도 더 알고 싶어요란 또 코너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씩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개념 설명 요거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타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포물선에서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물론 이제 a와 b 중에 누가 크냐 작냐 물론 양수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x축으로 똑같이 n만큼 평행이동 시키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당연하죠. a제곱분의 쓰시고 x 대신에 x-m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여기서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초점이 당연히 변하겠죠. 그죠? 뭐 꼭점 변하겠죠. 근데 이것만은 꼭 알아야 돼요. 장축의 길이가 변합니까? 물론 이제 A가 이제 B보다 큰 상태에서 장축 길이가 2A잖아요. 장축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축의 길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여도 이 도형이어도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반 형태로 나오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모양들을 정확하게 갖춰 주시는 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자료실에 올려준 부분에 보면요, 이제 더 알고 싶어요랑 이제 코너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포물선도 작도하는 연습을 했었죠. 타원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이 부분까지 해야지 여러분들 내신이나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원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타원의 작도 첫 번째인데요. PQ의 길이가 4인 선분 PQ의 양끝점 PQ가 X축, Y축 위를 움직인다. 예, 좋습니다. 자, 색칠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제가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점을 여기 제가 이렇게 Q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X축, Y축이 움직이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이 PQ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R이라고 하면 그 R의 자치는 또 집합은 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입니까? PQ를 1대3으로 내분했다. 여기 길이 대 여기의 길이를 1대3으로 내분했다는 뜻이고요. 요 점의 R의 자치를 한번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P라고 하는 점을 제가 A, 0이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자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Q라는 점을 0,B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이 좌표는 무슨 점이에요? 내분점이죠. 몇 대 몇의 내분점이에요? 1대3의 내분점이죠. 그래서 1 플러스 3분의 내분점 공식 나오네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1 곱하기 0, 3 곱하기 A.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바로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Y좌표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B, 3 곱하기 0이니까 여기는 이제 B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와요? 4분의 3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B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R의 좌표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하고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X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Y인데 중요한 건 X와 Y에 뭐가 필요해요? 관계식이 필요한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한 식이 또 필요할까요? A와 B에 대한 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식을 봤더니 항상 PQ가 4다. 오,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PQ의 길이가 4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A로 잡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잡으면 바로 A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다? 바로 4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4분의 3A였고요. 자, Y라고 하는 것은 바로 4분의 B였으니까 바로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반대로 3분의 4X가 되고요. B라는 것은 바로 4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X, Y 된 관계식이 나오니까. 그렇구나. 따라서 자, A 대신에 3분의 4X를 집어넣어 주시니까 9분의 16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그리고 B 대신에 4Y를 집어넣으니까 16Y의 제곱은 바로 16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것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X, Y의 자치, 집합이 나왔네요. 그래서 16으로 나눠주시면 바로 9분의 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 제곱은 바로 1이라고 하는 뭐가 나옵니까?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봤더니 바로 내분점은 뭘 그린다? 또 하나의 타원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끄러지듯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일사분면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이 이 그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그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타원을 그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바로 타원의 자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야지 나중에 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치를 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타원의 자치를 정확하게 구해드렸고요. 자, 하나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서술형에서 참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가 그 모의고사 평가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3학년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번 타원의 작도 두 번째입니다. 어떤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 근데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2인 원이 있어요. 그럼 이 원 하나 그려보세요. 자, 이쁘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정말 원 잘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자, 여기 X축, Y축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1,0이 있다. 아하. 요 점이 바로 A라는 점이요. 1,0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원 위에 동점 P에 대해서. 원 위에 동점 P가 있어요. 오케이. P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P. 그리고 AP의 수직이등분선. 자, 이게 전부 다 중학교 도형이네요. 그죠? 수직이등분선. 자, AP의 AP 딱 보입니까? 자, 수직이등분선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고 얘와 수직인 직선이죠. 수직이등분선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여긴 수직이 되는, 이게 수직이등분선이에요. 와, 중학교 도형이네요. 그죠? OP의 교점. 오케이. O가 여기 있습니다. O. P의 교점. OP의 교점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하나 생기네요. 또 교점이 생기네요. OP의 교점이 생기고 이거를 Q라고 하면 Q는 왜 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타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이 어떻게 타원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요. 보조선이 하나 딱 그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 또 그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입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어땠습니까? 같죠? 자, 보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거.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거리 플러스 이 거리는요. 이 거리 플러스 이 거리. 자, 계속 한 3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이 거리 플러스 이 거리는 이 거리 플러스 이 거리. 다시 이 거리 플러스 이 거리는 이 거리 플러스 이 거리인데 자,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거리 합인데 이 거리는 항상 뭐로 일정합니까? 반지름으로 일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O에서 Q까지의 길이 플러스 그 다음에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는 뭐로 일정하다? 바로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반지름 2로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 합이 일정하다.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상태를 외우면 안 돼요. 이거 자체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떠한 점이 어떤 도형을 그리느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작도를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도 확인하고 수직도 확인하고 뭐 억각이나 동의각 같은 것을 확인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서 거리합이 일정한지 나중에 뭐 쌍곡선 배우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지 그리고 뭐 포물선에서는 어떤 직선하고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 보라고 제가 이런 부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로 내신에서 여러분들 서술형이나 모의고사에서 타원이나 쌍곡선, 포물선의 자치를 구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있는 타원의 방정식을 또 모두 끝내드렸고요. 물론 하나가 더 매개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우리가 수강후기나 학습 게시판에 제가 질문 같은 거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타원도 멋지게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기본부터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개념까지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요. 교재 그 1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또 뭐가 나오냐면요. 항상 2차 곡선을 처음 배우자마자 나오는 게 쌍곡선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계속해서 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곡선의 정의. 쌍곡선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곡선은 일단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점근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쌍곡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 가지를 짚으면요. 그게 바로 이제 점근선이거든요. 이 점근선은요. 일단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쌍곡선의 정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정의는요. 어떠한 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무슨 점인지 아시겠죠? 바로 초점이에요. F'하고 F입니다. 그리고 두 점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쌍곡선이에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점을 잡았는데요. 여기 거리하고요, 여기 거리의 차가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점에서도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게, 거리의 차가 같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에 빼서 이거 뺀 거랑 여기에서 여기 뺀 게 같습니다.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뺀 게 같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점들을 짜 연결을 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됐어요? 근데 선생님 왜 쌍이죠? 하나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하나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버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차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빼서 나오는 값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빼서 나온 요 값도 존재하겠죠. 그렇구나. 이쪽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길고 짧으면 이쪽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나타나요? 쌍으로 나타납니다. 쌍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렇게 쌍곡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을 제가 정말 잘 그렸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제가 여기를 이제 P라고 놓으면요. 누가 일정하다? P에서 F까지에서 마이너스 P에서 F'까지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 반드시 차기 때문에 절대값,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주고 요게 일정하다. 요게 바로 포인트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타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거리 합이었죠. 쌍곡선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거리의 차가 중요합니다. 쌍곡선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리의 차가 중요하다.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먼저 기억하세요. 용어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계속 반복하는. 선생님. 그럼 이제 용어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물론 이런 거 다 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초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축이 생기죠. 꼭점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축과 만나는 요 두 점 있죠. 요 두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축이라고 불려요. 주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표시 아예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생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축의 길이. 이게 바로 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는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주축의 길이가 왜 중요한지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보면 거기 용어들이 하나씩 다 나왔어요. 꼭지점, 초점, 중심,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궁금했던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은 이제는 다시 좌표 평면에 도입을 합니다. X축. 그 다음에 Y축이라고 놓겠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쌍곡선의 방정식은 초점이 X축 위에 있는데 초점의 중간에
바로 원점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요 점 잡고 한 점을 잡아서 요 점을 내가 F라고 놓고 C,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F'이라고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C,0이라고 놓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두 점에서부터 뭐가 일정한? 바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여기를 제가 이제 P라고 놓고 X, Y라고 놓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볼게요. 그냥 연결을 시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정의가 중요한데 자, PF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바로 PF'의 길이를 절대값을 쓴 것이 얼마로 잡아줄 거냐면요. 이 A인 걸 잡아줍니다. 선생님, 왜 2A입니까? 또 물어볼 겁니다. 그 A가 갖는 의미가 뭔가 증명해 보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뭔가 치환해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고민했어요. 이것도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고민했는데 자, 우린 길잡이니까 선생님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게 왜 쌍곡선이 이렇게 나왔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제가 원천봉쇄해서 그냥 이걸 그냥 또 유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F의 길이에서 PF'의 길이를 뺀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PF의 길이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도 되고요. 이렇게 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PF부터 갈까요? X-C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의 루트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PF'이죠. PF'은 X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자, 그게 2A인데요. 여러분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가 붙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A입니다. 물론 여기서 A는 반드시 양수라고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과정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 이거를 넘겨서 제곱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바로 할까요? 이제 자, 이거 바로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cx에다가 플러스 c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넘겨서 제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어이구.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a의 루트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안 했죠. 이거의 제곱은 4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약분. 지워지는 거죠. 소고.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 y제곱, y제곱. 다 똑같이 소거가 되고요. 자, 이거 그냥 이거 넘겨볼게요. 이거 넘겨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넘겨보면 자, 4a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써드릴게요. 넘겨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고 넘어가면 x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cx 마이너스 2cx 플러스 4cx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4 지워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제곱하세요. 그러면 a 제곱에다가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cx에다가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4제곱에다가 플러스 2a 제곱 cx 플러스 c 제곱 x 제곱 플러스 다 있나요? 다 있네요. 이거 제곱하면 a 4제곱 2a 제곱 cx 그 다음에 c 제곱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지울 거 뭐예요? 2a 제곱 cx 지워지고 2a 제곱 cx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c 제곱 x 제곱이랑 ax 제곱이랑 이걸 넘겨 보시면요. 정리하겠습니다. c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에 x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제곱 y 제곱을 넘겨버리면 마이너스죠. a 제곱에다가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안 쓴 거 뭡니까?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 4제곱이니까 여기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드디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얘를 드디어 b제곱으로 치환해 주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b제곱을 치환하면 드디어 제가 여기를 지워버리고 자, 써드릴게요. b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제곱 그리고 a제곱의 b제곱입니다. 자, 어떤 걸 치환했을 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제곱으로 치환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눠버리는 겁니다. 누구로? a제곱, b제곱 나눠버리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바로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a c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물론 뭐 c제곱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여튼간 요 식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나오면 이제는 정리하러 갑니다. 이거 몇 번씩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될 때까지 2번, 3번 반복해 보세요.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A, B, C의 관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 풀 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점근선과도 관련이 있고요. 주축의 길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정리한 겁니다. 그냥 결과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갑니다. 저쪽으로 지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자, 멋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바로 1이라는 게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b제곱이 바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해서 나왔고 요게 바로 같이 끌어가야 될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세요. 요 점하고 요 점이요. 얼마가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y가 0을 집어넣어주면 x는 a하고 마이너스. 아하, 여기가 a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주축의 길이에요. 근데 2a인데 그 2a가 처음에 뭐였습니까? 거리의 차였죠. 거리의 차를 2a라고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2a가 바로 주축의 길이랑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쌍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리의 차가 누구의 길이와 동일하다. 주축의 길이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동일하다. 이게 쌍곡선의 정의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a가 바로 거리의 차란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식을 집어넣지 않고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선생님 당연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예요. 어차피 거리의 차,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어떤 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게 거리의 차잖아요. 근데 여기의 거리가 어차피 여기 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거리의 차가 결국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씩.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리고 그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치환한 데서 나왔다. 그리고 그 거리의 차가 바로 뭐랑 똑같다? 주축의 길이와
동일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A, B, C 중에서 몇 개가 주어져야 되겠어요? 2개가 주어져야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됐어요? 3개 중에 2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A, B, C 관계입니다. 계속. C가 가장 크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타원과 좀 다르죠. 헷갈릴 필요가 없죠. 왜? 초점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A, B를 구하고 뭐 C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처리하면 되고요. 뭐 거래차가 얼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이 또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쌍곡선의 방정식도 또 몇 가지 형태가 있을까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2가지를 제가 또 한 번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표를 가지고 이제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좀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거예요. 아하, 여기 C,0하고 마이너스 C,0에서 거리의 차가 2a가 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요거였고요. 치환된 식이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0,c하고 0,-c가 y축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거리의 차를 어떻게 할까요? 2b로 하겠죠. 2b. 거리의 차가 2b로 하니까 주축의 거리가 바로 2b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축의 거리가 2b가 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거 헷갈려요. 여긴 뭐가 나와요? 플러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쌍곡선에 좀 특이한 상황이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볼 때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1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1과 마이너스 1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그냥 위아래로 벌려 있고 이거는 좌우로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요. 거리의 차는 어차피 여기는 2a이고 여기는 2b가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쌍곡선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죠? 그렇죠? 쌍곡선도 해보니까 원리 이해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요. 거기 교재 보시면 그 10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식은 하나도 없어요. 식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자. 자, 보자. F하고 F'에부터 거리의 차가 4인이라고 했어요. 4구나. 거리의 차가 4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를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 F의 둘레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물론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독립적으로 보세요. 빨간색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색깔로 이쁘게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는 녹색.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노란색 이렇게 보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이쁘네요. 그렇죠? 여기를 제가 A로 놓고요. 여기를 이제 B로 놓고요. 파란색을.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D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편하게.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B를 뺀 거는 얼마예요? 거리의 차. 4죠. 예, 정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에서부터 D를 뺀 것도 얼마예요? 4구나. 여기서. 자, 둘이 4예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습니까? 둘레 길이가 나왔네요, 먼저. 둘레 길이는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A, B, C, D의 합이 얼마래요? 20이래요.
미지수를 줄여야 되는데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AB의 길이 구하래요. AB의 길이. 다시 말하면 B 플러스 D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아, B 플러스 D를 구하기 위해서 A와 C를 소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B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D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B가 되고요. 2B가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긴 2D가 되는 거 2D가 되고요. 그리고 여긴 20이고 여긴 8이죠. 넘어가면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B 플러스 D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너무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와, 미지수가 많은데 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면 우리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문제나 이런 선분에 대한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주관식이네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인데요. 그림과 같이 쌍곡선에서 두 초점 F하고 F'이 있어요. 이미점 P에 대해서 PF하고 PF'의 거리의 차가 4라고 했을 때 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구하라. 이건 뭐야?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거리는 제가 여기 거리랑 동일하다라는 거 선생님이 아까 식으로 다 증명을 해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빼기 이거는 결국 얼마가 된다 여러분들이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개념하니까 너무 쉽네. 바로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예제 6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초점 2,0과 마이너스 2,0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점근선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려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점근선을 딱 배우면요. 와, 쌍곡선은 정말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초점이 얼마예요? 자, 2,0이 초점입니다. 자, 요 점이에요. 초점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또 하나의 초점입니다. F'이에요. 자, 거리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주축의 길이가 2구나. 이게 주축의 길이죠. 쌍곡선은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궁금하죠? 쌍곡선의 점근선 알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 기본 형태를 보니까요. b의 제곱분의 y 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1이 된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였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a라는 것이 얼마라는 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2가 먼저 나오죠. 거리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니까 우리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로 보겠습니다. 벌써 a가 1이 나왔어요. 와, 그 다음에 지금 c가 얼마인 상태예요? a, b, c에서. 촉점의 양수 x좌표를 우리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b라는 것을 구할 때 b는 c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 빼면 돼요? a 제곱 빼면 되니까 루트의 3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결국은 쌍곡선의 방정식은 1의 제곱분의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3분의 y 제곱인데 물론 쓰나 마나죠. 루트 3분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1이다 해주면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정리가 되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번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겠네요. 초점이 0,3이고 0,-3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4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한번 그려볼게요. 계속 길잡이니까 계속 길만 잡네요. 그죠? 계속 길만 잡습니다. 지금 일단 길을 잡은 다음에 제가 또 더 알고 싶어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길만 계속 잡습니다. 그죠? 쉽죠? 할 수 있죠? 자, 0,3 좋습니다. 0,3 계속 0,3 이번에 초점이 y축에 있네. 0,-3 여기다 f'이 있네. 이렇게. 그리고 거리의 차가 4. 이쁘게 여기가 바로 뭐예요?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예스. 됐어요. 그림이 조금 대칭이 아니네요. 삐뚤어졌네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메랑 모양이 그림이 갑자기 선생님이 그림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이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 형태를 한번 보시면 a제곱분의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에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그런데 이 b가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b는 얼마라는 게 나와요. 양수니까 우리가 2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b가 2가 나왔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면 이번에 a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a는 루트 누구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이니까 9에서 바로 b가 2니까 2의 제곱 4를 빼면 되고 이게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a값, b값이 다 구해졌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러니까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정답은 5분의 x제곱 5분의 x제곱 맞죠?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이것도 또 길잡이만 잡고 있네요. 우리 길만 잡고 있네요. 또 초점이 5,0하고 마이너스 5,0이고 주축의 길이가 6이다. 자,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계속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계속 x축, y축 5,0 오케이. f 마이너스 5,0 오케이. 주축의 길이가 6.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길이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거의 직선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왜 그런지를 사실은 점근선이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메랑 형태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기본 형태가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나왔어요? 현재 우리가 ABC에서 C가 나왔네요. C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5로 나왔죠. 드디어 주축의 길이가 6이다 라는 얘기는 거리의 차가 6이다. 거리의 차가 6이니까 바로 2a가 6이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b를 구하기 위해서 b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빼니까 바로 얼마가 나온다? 바로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9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러한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정답은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그 8번까지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요. 쌍곡선에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계속 길잡이네요. 그죠?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곱 형태로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요.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또. 쌍곡선을 보는 관점은요. 뭐 여기서 보면 여기 1이니까 양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A라는 값은 얼마로 생각하면 돼요? A라는 값은 루트 30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B라는 값은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루트 6이구나. 그러면 C라는 값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어차피 그 초점 공식에 의해서 자 30 플러스 6 하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6,0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가 돼요? F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0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요 점을 구하는 건 뭐 어차피 여기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물어봤는지만 해결해 보겠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초점 사이의 거리 물어봤어요. 물론 그림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축의 길이가 아니고 초점 사이의 거리예요. 초점 사이. 정답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죠. 12가 되는 거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11페이지까지 전부 다 이제 풀어드렸는데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점근선에 대해서 못했는데 점근선은 4강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쌍곡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제가 그 숙제에 올려준 그 1일 테스트를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2차 곡선에서 기본적인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포물선도 했고 타원도 했고 쌍곡선도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정의입니다. 거리의 합이냐, 거리의 차냐, 그 다음에 어떤 초점과 준선까지 거리 같으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또 4강에서는 2차 곡선의 점근선과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어요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4강에서 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수고했습니다.